안녕하세요. 선스케어 기업스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로이터 통신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제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예, 웨이즈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제재를 한 건 아니고요. 한 2주 전 기사인데 제재를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국방부가 상무부에 요청을 했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SMIC는 일단은 100기를 들었어요. 100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니까 우리 미국 정부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SMIC가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 화웨이의 사례도 있고요. 지금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에 일단 SMIC는 100기를 든 상태예요. 결론이 아직 나진 않았지만 100기를 든 상태고 일단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좀 더 보면 지금 펜타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 상무부에 엔티티 리스트라는 것에 이거를 SMIC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근데 엔티티 리스트가 뭐냐면 그냥 얘기를 그러니까 그 단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일단 기업 리스트 이 정도가 될 텐데, 이제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서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기관이나 개인의 명단인데 결국엔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고 이거에 들어가면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 면허를 받아요. 라이센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화웨이 때 사례 아시잖아요.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니까 삼성, SK, TSMC 다 해서 지금 우리 화웨이에 물건 팔 수 있게 라이센서 해주세요 그러는데 미국 꼼짝도 안 하고 있죠. 라이센스가 나질 않아요. 이게 리스트에 올려놓고 라이센스를 주는 것도 사실 웃긴 건데 라이센스를 안 주겠죠. 그래서 라이센스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리스트에 이미 일단 들어가면 미국에서의 사업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리스트에 이제 화웨이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270여 개 중국 기업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 의심하는 것은 군대와의 연관성이 있다. 군대와의 연관성이 있는 걸 조사 중이다.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반도체 업체가 군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칩을 무기에 쓴다거나 하는 것에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다른 쪽에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무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SMIC 니네 우리 수출 못해 라고 하면 이게 지금 SMIC를 쓰는 미국 기업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SMIC 쓸 거야 라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까 라이센서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업체들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업체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SMIC를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냐인데 이 승인을 받고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SMIC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낯설 수 있을 텐데 제가 DB 하이텍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파운드리 업체의 리스트고요. TSMC, 삼성 다 아실 거고 나머지들은 거의 대만 회사, 그 다음에 유럽 회사 하나 있고요. 중국 회사 요거 하나예요. 지금 중국 회사 SMIC 하나 있는데 SMIC는 지금 파운드리 5위 업체고 5%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중국의 유일한 업체잖아요. 그리고 화웨이가 제재를 받은 상태에서 중국은 SMIC를 중국 반도체 굴기 핵심 업체로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투자를 해서 6조, 7조씩 투자를 해서 연내에 7나노까지 진입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나노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TSMC랑 삼성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SMIC가 그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제재를 하겠다 얘기가 나온 거고, 뭐 TSMC랑 지금 화웨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화웨이 제재가 되면서 TSMC도 우리 화웨이에 납품 안 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게 9월 15일에 발효가 됐는데, 화웨이에서 이틀 전에 전세기를 보내서 TSMC의 물량을 대거 사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웨이의 뭐 8월 물량, 9월 물량이 엄청나게 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켓시어 비율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가고, 삼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삼성은 화웨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SK는 좀 높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화웨이는 뭐 제재 전에 6개월치의 반도체를 미리 확보를 해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것을 보시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서학개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 업체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월 7일자 기사인데, 올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나노 진입을 위해서 67억 달러를 생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뭐 3천억 원어치 가까이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네가 처음에는 홍콩에 있었어요. 홍콩에만 있었어요. 홍콩 주식 상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입이 가능했죠. 홍콩 주식은 저희가 살 수 있잖아요. 진입이 가능했는데, 중국 주식에 상하이 증시에도 같이 상장을 하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저희가 좀 한번 피해를 봤어요. SMIC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홍콩 증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상하이에는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상하이로 이제 자금이 넘어가면서 좀 피해를 봤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제재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뭐 직접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MIC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뭐 7나노 이렇게까지는 지금 나와 있진 않고 14나노, 24나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나눴는지를 보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90나노, 95나노, 0.11 마이크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다양하고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걸쳐져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DB하이텍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DB하이텍의 포트폴리오가 90나노부터 시작을 하죠.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이제 SMIC의 마켓시어를 일부 DB하이텍에서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차근히 설명을 드릴 텐데, SMIC의 지역별 매출이 일단 보면 중국이 67%예요. 그러니까 SMIC는 아직까지 미국에 이제 많이 진출이 되어 있지만 22% 정도 되지만 중국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제재가 들어가더라도 중국 내수로 클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제재가 들어간 우리가, 그러니까 DB하이텍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가져오려면 미국 시장, 그리고 90나노 이하 시장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시장을 바로 DB하이텍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DB하이텍은 90% 이상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제재가 된다고 하면 그 공장을 당장 늘릴 수도 없고, 공장이 뭐 가동률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파운드리 업체의 그 수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제재가 된다고 해도 뒤에 있는 반도체 업계들은 죽을지 몰라도 DB하이텍이나 이쪽에 수혜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수혜를 받으려면 DB하이텍이 지금의 8인치에서 뭐 12인치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8인치 공정을 좀 더 많이 늘리든가 하는 좀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SMIC에 아직 그 제재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DB하이텍이 조금 투자에 소극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투자자가 생각하는 만큼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제재가 발표 난 게 9월 5일인데 9월 7일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9월 7일에 떨어진 차트를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SMIC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낙하를 해요. 수직 낙하를 하고 계속 떨어지죠. 하루 종일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제 조금씩 뭐 우리 관계 회복을 하겠다 어쩌고 하면서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전에 그 7조짜리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랑 좀 차원이 다르죠.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좀 더 극적으로 보시라고 9월 7일 걸 좀 더 땡겨왔습니다.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낭떠러지 쭉 떨어지죠.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제재를 100% 엔티티 리스트에 SMIC를 넣어서 화웨이처럼 제재를 할지 더 갈지 아니면 아닐지. 화웨이랑 다른 국면은 지금 화웨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뭐 그냥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MIC는 미국 업체들도 좀 다른 대안을 찾을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어쩌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대안을 찾아봐라 이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SMIC를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호재가 되려면 특히 DB하이텍 같은 회사에게 호재가 되려면 DB하이텍이 중국 시장을 뚫던가 아니면 물량을 늘리는 투자를 해서 그 캐파를 가져와야 하는데 당장 그 공장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호재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미국과 중국 싸움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장기적으로 봐서 투자를 하고 2년, 3년 이후를 본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한다면 충분히 캐파를 가져오고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선스키어 기업수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